IMF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 굉장히 안 좋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외환위기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유로화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해주면 우리는 저절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이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환율이 크게 오르고 우리가 쓰는 원화의 가치가 뚝 떨어졌었죠. 최근에도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뉴스나 여러 소식지에서 강달러, 고환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환율 급등의 원인과 요인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요즘에 고환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IMF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란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예요. 근데 달러 인덱스의 구성 항목을 보면 상대 가치를 표현하는 건데 유로가 57%, 파운드가 13.6%, 캐나다 달러가 11.9%, 그리고 엔화가 약 9.1%, 그리고 스웨덴의 크로나가 약 4.2%, 스위스 프랑이 3.6%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보시면 유로화가 가장 큰 피지수를 취하죠. 유럽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유로화가 과거 2000년 초반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이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달러 인덱스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100 아래에서 거래가 됐었어요. 지금 108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는 계속 약해지는 거거든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랬을 때 1450원 넘어갔거든요.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2022년도에 1200원대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300원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460원이란 말입니다. 요즘에 1500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외환위기급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왜 이렇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건가요? 한 국가의 국가 경쟁력, 그러니까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좋으냐. 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으면 강한 확률이 되는 거고, 약하면 약한 확률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으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해지는 거고, 원화 수요가 많아지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게 환율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된 부분은 첫 번째, 상대적으로 미국은 내년도에 GDP 성장률을 2%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GDP 성장률 예상이 전망이 1% 후반대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낮죠.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는 수급적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이든 국내 기관이든 개인이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달러에 쓰려고 수요가 훨씬 많이 느는 그런 경우가 올해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 측면에서도 달러는 강세가 되고 원화가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 이퀄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내년에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는 주된 원인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강달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경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계속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위주의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감세 정책과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을 쓰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더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이제 모토인 거거든요. 재정 확장 정책이라고 하면 행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유동성을 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채권이 많이 발행이 되면은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은 역으로 올라갑니다. 채권 수익률하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곳에 돈이 몰려가게 돼 있고 달러는 또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상대적으로 달러는 계속해서 강하게 될 것이다, 상당 부분 고착화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유럽이 경기가 좋아져요. 아, 그러면 유로화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강세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경기가 좋아져.
위안화도 올라가면서 달러는 떨어지고 우리가 원화 강세가 될 수 있거든요.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원화는 지금 약세에서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유럽과 중국은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례 없는 경기 부양책을 2025년도에 지금 세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주면 우리는 저절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의 경기가 좋아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아무도 그렇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책 불확실성도 너무 많고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력 기업들도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럴 수는 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걸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원화가 1,450원을 넘어가면서 이랬던 것은 시스템 위기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1,500원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뭐 지금 1,460원, 1,500원을 터치했다고 치자고요. 그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말입니다. 떨어질 때 옛날처럼 1,300원대로 1,200원대로 갈 것이냐 이러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 둔화가 상대적으로 더 치명적으로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도 좀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우리 원화 약세와 달러 강세는 정부가 오래 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1,500원, 1,600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1,400원 전후로 꽤 오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1,400원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1,400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있다면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난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고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고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팬데믹을 겪었고요. 우리는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또는 외화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국가예요. 막연한 불안감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는 경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경험이 없는 국가는 잘 대처를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국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막연한 불안감에서는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안정적인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